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단순 연락만 지속해도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불안감 표현, 잠정조치 위반, 반복적 연락 등이 겹치면 구속영장 청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스토킹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구속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첫째,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반복적 연락, 미행, 주거지 방문 등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감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잠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 전화, 문자 금지,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계속 연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과거 반복적 행동 이력이 있을 때 구속영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관련 SNS를 삭제하고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으로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 이후에 설명을 하려고 했을 뿐이다 혹은 오해를 풀고 싶었다 등 이유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 즉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연락 중단입니다. 연락이 끊기면 구속 요건의 핵심인 반복성과 추가 범행 우려가 약화됩니다. 두 번째는 수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변호인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대응을 미루면 경찰은 잠정조치 필요성 추가 범행 우려를 높게 판단하게 됩니다. 초기 상담만으로도 무엇을 말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진술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혐의 인정은 금지하되 진술 태도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즉시 인정하면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으로 스토킹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확실히 반박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 의도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없이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로는 최근 통화 문자 내역에서 연락 중단을 확인시키고 위치 정보 기록을 제출하며 직장, 거주지 변경 혹은 출입금지 장소 준수 기록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구속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